반갑습니다. 안상인입니다. 월급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이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 준비해 봤는데요. 저도 이 마인드 TV를 운영하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공부를 많이 하라고 강조하는 것보다는 투자에 대한 공부 시간은 줄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전업 투자자로서 투자 자체가 자기의 생업 이런 사람이라면 매일 투자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또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저처럼 직장에 다니고 이 투자 자체에 대해서 업으로 삼을 사람이 아니라면 투자에 대한 공부는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거죠. 그런 면에서 월급이 최고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투자 공부를 적당하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가족과 함께 산책도 하고 식사도 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 그것을 위해서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평생 현역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건강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해서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인문학 관점에서 보면 인문학적인 소양을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한 가지 방법은 어떤 단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단어 자체를 내 삶 속으로 가져와서 내가 직접 몸소 체험하면서 그 의미를 알아가는 거죠. 그것이 인문학적인 소양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세 가지 단어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주식 투자 관련해서 이 마인드 채널을 운영하면서 의미 있게 살펴본 첫 번째 단어는 노후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채널을 만들게 된 것,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공부하기로 마음 먹은 것은 코로나가 터졌을 때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제가 하고 있는 강의와 상담의 대부분이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저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가 그 개인 사무실을 접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 하다가 공부한 것이 부동산 공부였고 부동산 공부보다 주식 공부가 저에게는 더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죠. 불안한 미래라는 것이 결국은 저의 노후 준비였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 상상해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 봤을 때는 더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제 노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 이렇게 상상해 봤을 때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첫 번째가 누구를 만났을 때 밥값 낼 정도의 삶은 살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까운 곳에 여행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는 갖고 싶다. 세 번째가 손자나 손녀가 찾아오면 용돈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 정도입니다. 뭐 소박하다면 소박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노후 준비가 잘 된 사람들만 이런 삶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노후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딸 아이에게도 자산을 물려줄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투자 마인드를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많이 생각해 본 단어 중에 하나가 노후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많이 생각해 본 단어는 고정 수입입니다. 매월 크든 작든 일정하게 들어오는 그 수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가 투자 공부하다가 지금 현재 인터넷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후 2시에는 서평 글쓰기 코칭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촬영을 마치고 이제 사무실로 갈 건데요. 어쨌든 월급이죠. 급여. 아르바이트도 상관없습니다. 크든 작든 매월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꾸준히 발생하는 그 수입의 중요성.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도 광고 수익이 생깁니다. 그 광고 수익이 꾸준히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고정 수입의 의미인 거죠. 고정 수입의 중요성을 제가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 현역으로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자기 일에 있어서의 전문성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이겠죠. 자기 관리의 중요성이 이제 더 대두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노후였고 두 번째는 고정 수입. 자,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많이 생각한 단어가 절약입니다. 절약. 필요하지 않는 곳에 돈을 쓰지 않는 거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습관. 내가 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물건이 정말 필요한가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죠. 자, 절약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건 집과 자동차입니다. 제가 투자 공부하기 전까지는 집은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좋은 집 중에는 아파트가 일단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도 수입차가 좋은 거겠죠. 하지만 제가 투자를 공부한 이후에 아파트에 대한 미련, 수입차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주거 목적의 주택과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사치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치품. 말 그대로 그냥 돈을 소비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돈에 여유가 있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만큼만 쓰면 되죠. 물론 돈이 여유가 많아서 큰 집,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형편에 맞게 적당한 집과 적당한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허투루 쓰는 돈, 그리고 새어나가는 돈이 없는지 살피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절약을 하게 되고 절약을 통해 얻은 돈은 투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절약을 해서 모으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투자를 목적으로 절약을 하게 되면 과거에 그냥 무조건 허리띠 졸라매자라는 그 생각보다 투자한다라는 그 생각이 훨씬 절약에 대해서 그 괴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택시 타고 가고 싶지만 그 택시비 1, 2만 원을 아끼게 되면 그걸로 ETF 한 주를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버스 타고 가는 그 길이 그렇게 괴롭지만은 않더라고요. 자, 오늘은 월급이 왜 최고의 자산인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단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내가 몸소 체험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끝까지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밖에 시원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